70세가 넘었는데도 30대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사람들, 90세가 되어가는데도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다면?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당신은 지금이라도 바꾸겠는가?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웨르크 블레이의 운동혁명, 독일의 내과 의사인 블레이 박사가 25년 동안 임상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독일 의학저널이 극찬을 한 이 책, 그 내용 중에서도 핵심만 뜯어볼게요.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일까요? 웨르크 블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그렇다는 건 모든 질병처럼 노화도 치료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잦은 통증, 굳어가는 몸, 나이가 들어서 너도 이 나이 되면, 우리가 숱하게 듣는 이 말들은 고정적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노화를 촉진하는 행동들로 인해 노화를 가속시키고 나이 때문에 힘든 게 분명 아님에도 나이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해골을 보면 교정기를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치아가 가지런하죠. 동물의 힘줄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당시의 식단 덕이라고 하는데, 반면 대량 산업으로 제조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현대인들은 치아가 비뚤게 자라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요. 신발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온을 유지하지만 발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방해합니다. 모니터와 스마트폰의 활성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독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40% 가까이 되는 학생이 근시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근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의학적으로 몸의 기생충을 모두 없애게 되었습니다. 위생에 대한 강박으로 미생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먼지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먼지와 미생물은 면역체계를 단련하고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때문에 건강이 이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기생충 감염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개발국보다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에 더 많이 시달리곤 한다고 해요. 기생충이 약물로 억제되면 면역체계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천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만성 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어떤 고통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현대 여성은 평생 450번의 월경을 하는데요. 선사시대 때는 평균 160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은 산업과 사회는 여성의 생식 프로그램을 전속력으로 실행시키는 부스터가 되었으며, 여성들은 더 빨리 생리를 시작하고 더 오래 생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족한 것이 없는 현대인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 거죠. 따라서 현대인들은 현재의 섭취량과 복합탄수화물, 나트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최소 10에서 15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 미터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노화는 늦추는 게 아니라 되돌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당뇨병이 노년기의 질병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제2형 당뇨병으로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있듯 이것의 예방 방법도 운동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원주민에게는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심장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충인 정신적인 문제들도 드물었어요. 60세 이상의 원주민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단지 나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쉽게 고장이 나죠. 브레이크도 녹슬고 배터리가 쉽게 방전됩니다. 점차 엔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적게 움직이면 손상을 입는 거죠. 사람은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은 똑바로 서 있고 약 8시간에서 9시간은 누워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하는 외식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오랫동안 누워만 있지 않을 뿐 운동을 하지 않는 몸은 더 많은 질병과 노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더 마비시키는 거죠. 힘들수록 지칠수록 더 움직이세요. 분명히 그 힘듦은 불가피한 질병이 아닌 이상 지금 늘어져서 휴대폰을 보거나 그저 움직이지 않은 채 고민만 하는 그 걱정의 덩어리들이 압축되고 압축되어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들어본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저속노화가 정확히 뭘까요?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고 호르몬 분비는 저하되며 체내 염증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이 모든 변화가 노화라는 현상의 핵심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운동이 이 모든 항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 저자는 수천 명의 60에서 80대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처방했고, 그 결과 체지방은 줄고 혈당 수치는 개선됐으며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을 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이 박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루틴은 단순합니다. 주 3회 20분, 고강도가 아닌 전신을 자극하는 저항 운동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도 가능한 맨몸 스쿼트, 푸시업, 밴드 운동 등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니까 하루 2시간 무리하게 운동하고 멈추는 것보다 주 3회 규칙적인 실천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단순 유산소에만 의존하거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육을 중심에 두고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30년을 젊게 사는 저속노화의 첫걸음인 거죠. 30대가 넘어선 대부분은 재테크를 하기보다 앞서 근육 테크를 해야 합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 여러분은 돈을 중요시 하시겠지만 의료비 절감 부분, 근육 생성 비용, 생산성 향상 가치, 이 세 가지를 염두하고 보면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만성 질환자들이 근육량을 1kg을 늘릴 경우 연평균 의료비가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 조절, 심혈관 개선, 관절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이죠. 약물 사용비, 병원 방문이 줄어들 테고, 노동 생산성과 수면 가치 기준으로 기반하는 경우에도 피로 회복력, 집중력, 정신 건강까지 더하면 연간 2,500만 원이 훌쩍 넘어설 겁니다. 의료비 절감 부분에서는 2,500만 원의 가치, 생산성 향상의 가치는 1,000만 원의 가치, 근육 생성 비용은 주 2회 PT를 받는다는 가정으로 200만 원으로 대충 잡아도 이 가치의 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기에 젊을 때의 10kg보다 노년기의 1kg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어른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건강이 최고다 라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1,000억을 준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받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런데 그 대가로 90세 노인과 몸을 바꾸는 것이라면 바꾸실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나이 든 사람이 요양원에 가거나 누워 지내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근력 부족입니다.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며 머리카락이 희게 변하는 것처럼 근육 손실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노인이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턱걸이 같은 운동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67년 맞죠? 네. 예, 저도 67년생입니다. 예, 저도 67년생입니다. 그러세요? 67년생님? 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그냥 너무 동안이 돼요. 아니 예, 저기 젊어 보이시는데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또 처음 뵈니까 그냥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지. 아, 반갑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67년생 차인표 배우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며 특히 운동 루틴에 있어서는 많은 이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죠. 단순히 시간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력을 유지한다면 이 과정을 엄청나게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생리적 기능의 손실을 멈추고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춘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근육 손실과 함께 지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근육 손실은 거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날씬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이 근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는 서서히 신체를 약해지게 만들고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더 피곤하게 되고 더 움직이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생쥐를 대상으로 노화세포에 관하여 연구를 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근육 손상 후 노화세포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흉터 조직이 더 많이 형성된 거죠. 노년기에 밥입맛이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근육량이 적을수록 식욕도 함께 감소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근감소증을 겪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 건강한 사람보다 더 일찍 사망하기도 하며 사망률도 현저히 높다는 겁니다. 자꾸 몸이 아프면 병원과 약국을 드나드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근육이 그 병원과 약국보다 훨씬 더 많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회춘의 비법을 얘기해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1987년 평균 90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루한 요양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가운 기회였는데요. 주 3일씩 다리 근육을 단련했고 강도를 높여 점점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서너 배 이상의 근력을 갖게 되었고 10에서 15%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은 더 건강해졌고 일상생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전보다 더 빨리 걸었으며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연구의 표본으로 삼기엔 너무 적은 인원이어서 이후에 더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균 연령 87세의 치매, 고혈압, 관절염 대상인 사람들을 실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보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몸을 쓰는 쪽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꼭 마음 먹고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30대라면 근육량은 꾸준히 감소합니다. 50년이 지나면 절반까지 줄어들 테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짓겠죠. 노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우리는 근감소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암도 치료가 되나?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도 맞습니다. 현재 전문 문헌에는 항암과 관련된 운동의 과학적 효과에 관해서 1000건 이상의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 여깁니다. 치료니 약이니 수술이니 해도 역시 운동이 가장 효과 좋은 약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왜 몸무게가 줄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개그맨 강재준 씨는 8개월간 매일 10km를 뛰었지만 힘든 운동으로 더 많이 먹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다는 웃긴 썰을 풀었는데요. 이후 그는 식단을 조절하며 무려 32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건강도 좋지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더 많이 먹게 되는 이 악명 높은 요요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단식도 젊음 유지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이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하면 외모뿐 아니라 뇌도 젊어집니다. 우리 뇌 속 해마는 노년기에도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며 1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해마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즉 기억 기능이 향상되고 혈청 BDNF 수치가 높아집니다. 인지력 향상, 뇌 부피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의 기쁨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멍게는 바다에 삽니다. 유충으로 태어나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이 바다 동물은 작은 올챙이처럼 생겼는데요. 태어난 지 몇 시간 후 유충은 몸에 붙어있는 돌기를 해저에 부착하며 이후에는 물속에서 먹이를 걸러 먹으며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뇌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멍게는 자신의 뇌를 소화시켜 없애버리죠. 여러분은 멍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한 하루하루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은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라며 내년을 점치고 있을 것이다. 체형을 바꾸면 체력이 바뀌고 체력이 바뀌면 재력이 바뀐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 그러니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휩쓸려 놀면서 내년으로 미루거나 휩쓸어버리고 내년에는 이루거나